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42번 한 차례죠? 네. 1시 반에 수업 끝납니다.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또는 사무소 수재직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예요? 아니면 사무소 소재직관할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앞에가 맞아요. 앞에가. 사무소 소재직관할 시도지사는 틀려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니은번. 사무소 소재직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모두 이행한 뒤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다 하고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여기서 자 사무소 소재직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건 뭐냐.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사무소 소재직관할 시도지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중에서 자 두 개는 나눠서 취소든지 정지든지 권한은 여기만 있어요. 여기는 없죠. 취소나 정지 권한은 여기만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여기는 못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취소나 정지 빼고 나머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이르죠. 그래서 여기서 자격 취소나 정지하게끔 하죠. 두 개 구별하시라고.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둘 중에 누구한테 있다? 위에 자. 근데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한다? 그래서 통보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필요한 절차를 한다는 거지 자격 취소나 정지까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한 후 모두 이행한 후 여기가 틀렸다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취소나 정지는 못 한다니까요. 밑에는. 디귿번. 등록관청은 소공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디귿번. 어때요? 자, 요게 자격 취소입니다. 요게 자격 정지예요. 자격 취소도 시도지사가 하죠? 상대방은 누구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이에요. 자격정지는 어떻습니까? 자격정지도 시도지사가 하죠?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격정지는? 소공이죠. 밑에 일하는. 소공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가능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구조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구조가. 사유는 달라도. 근데 뭐가 있는가? 차이점이. 이 자격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 오징어 머리 말고 몸통이 없어요. 몸통이 없고 여기가 오징어 몸통이 있어요. 오징어 몸통. 그게 뭐예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를 소공한테 못하니까 이르는 게 나오죠.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한다고 해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이 오징어 몸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징어 몸통이라는 게 뭐예요? 등록관청이 통보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없고 뭐만 있어요? 정지만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자격 정지가 요거 오징어 몸통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틀린 이유는 자격 취소가 빠져야 맞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어떤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보합니까? 자격 정지.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르는 게 없다고요. 몸통이 없다고. 오징어 몸통이.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만 있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격 정지를 못하죠? 소공한테 직접 못하잖아요. 등록관청이. 이게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는 걸로 돼 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격 취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및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자격증을 반납한다. 자격 취소 당했다 그러면 자격증 반납하는 얘기가 나오죠? 며칠 내 반납이죠? 7일 이내 반납. 이때 어디에 반납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반납.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반납. 이때 시도지사가 구체적으로 자하고 사가 있다면 둘 중에 누구예요?
자에 반납하는 거예요.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 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 도의사한테 반납해요. 그것도 맞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근데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 도의사한테 반납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맞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것도 맞고 이렇게. 그래서 등록 관청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미음번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사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죠. 자격정지할 때 청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자격정지 당했을 때 자격증 반납하고 그런 일 없죠. 자격정지하고서 보고나 통보 같은 거 있어요? 보고 통보? 이런 거 없어요. 보고 통보 없죠. 보청반이 없죠. 보청반이 없죠. 자격 취소는요. 보고하죠. 며칠 내? 5일 이내 보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하죠. 며칠 내 통보? 5일 이내 통보.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거 맞죠?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 반납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 청, 반이 없고 그 차이점이죠? 크게 보면 다 틀렸죠. 그래서 미음문은 자격 정지가 빠져야 맞는 겁니다. 자격 정지할 때는 청문 안 하니까요. 미음번. 예. 자, 42-1번 보시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암기했었죠? 자정에 이소란 사람은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해주었다. 자정에요. 자격정지 사유 6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1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번. 42-1번에 1번. 소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확자에 들어가죠?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한 거. 언제나 조심할 게 확인 설명서를 뭐 교부 안 했다.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최근 시험에 그걸 내요. 그걸. 그러니까 2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고 나오죠? 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제대로 설명 안 했다고. 그 뜻이에요. 이 확자가. 이 의미요. 이게 이 확자의 의미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이런 것은 여기 자격정지 사유인 요 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이걸 계속 내는 거 이걸. 이 확자가 뭐라고요?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것만 여기 들어가. 이거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 자체가 소공한테 없잖아요. 의무가 없는데 뭘 제재를 내래요. 없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이런 걸 최근에 잘 낸다고. 확자가 들어갔으니까 조심하시라고. 3번은 이소죠. 칠판에서 뭐예요? 요거지, 요거. 이중소속. 실제 나올 때는 요 아랍의 숫자가 나와요. 이중소속. 두 개의 사무소에 소속된 거. 4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검쟁이 들어가요. 4번. 5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5번. 5번이 뭐예요? 5번. 거짓 기재 여기 들어가요. 여기. 자격정지 사유 6가지에 들어가는 거 이거 철저히 암기해 주셔야 돼. 자격정지 사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42-1번. 그 답은 안 들어가는 게 몇 번이에요? 2번.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확자를 암기했다고 했는데 이 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데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소수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할 걸 안 했다. 어때요? 이게 지금 날인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소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 안 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날인할 서류가 아닌 거예요. 최근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날인토록 돼 있는 서류가 뭐예요? 2개지. 소공이 날인하도록 돼 있는 거.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여기다가 날인 안 해야지 뭐 자격정지 사유지. 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날인할 의무 자체가 없는데 여기다 날인 안 했다고 자격정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데 살짝 바꿔서 출제할 만한 것을 낸다고 지금. 어디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딱 예상을 딱 하셔야 돼. 요거 하면 틀려. 이건 자격증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자, 42-2번 요것은 기준기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요 기준기간 요 앞에 3개가 6개월짜리고 뒤에 3개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박스. 수공이 법인의 임원인 거 어디에 들어가죠? 이소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맞네요. 두 번째 건.
확인 설명을 안 했다. 그죠? 소공이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건 확자.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되는 거지. 틀렸네요. 자, 세 번째 거. 법정한 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뭐 이런 건데.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죠? 6개월짜리인데 맞네, 이건요. 그죠? 네 번째 거요.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여기서 거짜죠, 거짜?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틀렸네요. 마지막 거.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뭐예요, 이거? 예.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죠? 기준기간 6개월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고요. 자, 43번 갑니다. 절등치 사유. 요거 암기해보죠. 매년 시험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게 절등치 사유냐, 임등치 사유냐, 이렇게. 빨리 해보면 이거 구별하는 게 한 문제입니다. 자, 절에서 공부한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이런 거예요. 4가 뭐예요? 사망, 해산. 부자는요? 부정 등록. 절등치입니다. 중자는 2개인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준겸을 보거나 절등치 아니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준겸을 하게 했다. 중자가 2개고요. 이소는 개공이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자는 등록증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최근 1년 내에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진 아웃제. 그 대신에 절등치로 간다고요. 결자는 뭐예요? 결격사에 빠졌을 때 절등치. 개공이요. 요건요. 등록을 몇 번? 2번. 요거 절등치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에 들어가는 것은 6개월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이랑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6개월 요게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6개월 넘게 쉬었을 때 임등치예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뭐 정당한 사유, 뭐 질병이라든지 뭐 군대 가는 거 이런 거. 임시가 뭐죠?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 그죠? 파라솔 이런 거. 이사는요? 사무실 몇 개? 2개. 겸자는요? 겸업제한 위반, 14조 위반, 법인 얘기죠? 임등치. 손자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한 거. 이것도 임등치지. 기자는요? 기준미달. 이때는 등록 잘려도 3년 안 붙는 거 아시죠? 아까 여기 사망 예산도 이거 3년 안 붙어요. 하나 더 있었죠. 결격 사유도 3년 안 붙죠? 네, 안 붙는 거 사기 결혼 했었죠. 정자가 뭐예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7일 내에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해버린 거. 내용이 2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등치. 3회 이상 다시 이렇게 되죠.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임등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예요? 사업자 단체가 금지행위를 저질렀다. 이 금지행위가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요일날 나오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단체가 금지행위를 저질렀다. 담합을 했다. 그죠? 예. 이거 걸릴 때 많아요, 이건 사실은. 일일이 다 단속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랬을 때 2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관청 아니고 2번 이상 받았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임등치. 한 번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요. 2번 이상일 때는 임등치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때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누적됐을 때 이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얻어맞고 등록관청한테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고 그렇게 2군데에서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거자가 뭐죠?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이렇게 되고 금자는 뭐죠? 금쟁이 7가지. 요건 임등치죠.
그래서 43번에서요. 기억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억번. 기억번. 최근 1년 내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1회 영업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럼 뭐예요? 4번 누적됐잖아. 4번. 누적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최소 4번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걸리죠? 안 걸린가? 업무정지 한 번밖에 없네. 그죠? 과태료 2번이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4번인데 그치? 업은 아니니까 임등치. 그죠? 두 번째, 니은번은 뭐예요? 이 중에서? 니은번을 보는 순간에 옆에다가 쓸 수 있거나 암기한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니은번 뭐예요? 거죠. 그쵸. 거가 나와야 돼. 요거. 거가 내용이 2개라고 그랬죠? 앞에 거가 뭐예요? 뒤에 거는 이중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요게 뒤에 거야. 뒤에 거 중에 뒤에 거.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 써준 거. 임등치예요. 디귿번은 뭐예요? 디귿번. 그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요거 중자 중에 2번째 거잖아요. 절등치 외국어에. 리얼번은요? 그렇죠. 4금 22년 요겁니다. 임등치예요. 2년 이내 2회 이상 나왔으니까. 자, 마지막 건요. 딴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거 뭐예요? 양도대여. 양자입니다. 요거 절등치인데 양도대여입니다. 이거. 예. 자, 제일 마지막 거 미음번 잘 봐두셔야 돼요. 양자가 안 나오죠?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양도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대여라고 하는 것은 양도대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음번처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했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양도대여. 자, 43-1번 골라보세요. 밑에 거. 자, 43-1번 문제에서 기억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개공이면서 임원되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이소네. 이소. 절등치에 들어가죠. 이소라고 옆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번은 어떤 거죠? 확인설명서를 안 줬다. 아직도 칠판에 있는데 개공이 확인설명서 안 주면 뭐예요? 업무정지. 니은번 업무정지입니다. 디귿번은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 뭐야? 요건 비공개 요청을 받고 공개해버리면 요 정자입니다. 손기정 씨할 때 정자. 정보 공개 의무 위반. 7일 내에 공개해야 될 걸 공개 안 해도 여기에 들어가서 임등치.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공개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또 임등치. 그런 뜻이에요. 디귿번이 임등치입니다. 리얼번은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한 게 바로 손자죠. 그래서 임등치죠. 마지막 것은 요거 좀 어렵죠. 허위로 매물을 등록했다. 거짓 공개라고 나와 있죠. 허위 매물, 거짓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요건 업무 정지입니다. 거짓이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취소가 많아요. 유일하게 거짓 공개만큼은 업무 정지니까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거짓 공개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업무 정지. 좀 어려워요, 미음번이. 그래서 등록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번하고 미음번. 정답 3번이에요. 자, 44번 가시겠습니다. 44번은 그 내용을 한 지문도 빼먹으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재등록한 개업공인사에게는 폐업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어때요? 자, 폐업입니다. 개공 A예요. 폐업전에 위반 행위가 저질러졌어요. 나중에 근데 재등록을 하고 차렸네요. 그럼 재등록한 개공한테 A한테 폐업전 위반 행위를 들춰내서 등록 취소라든지 또는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때릴 수 있다. 근데 이거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합니까?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는 고려한다 이런 얘기죠. 폐업 기간 고려하죠.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게 요게 원칙. 근데 지금 기억번에서는 1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예외적으로 있죠.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못 때리나요? 예외적으로. 그치?
그게 이제 폐삼취 이렇게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 못 때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폐삼취, 폐일업. 이때는 못 때려. 아까 폐업기간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고 1년 넘어가면 못한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요건 못 때리는 경우가 예외죠. 무조건 못 때린다고 하면 1번은 틀린 거죠. 원칙은 때릴 수 있는데 못 때리는 경우도 나온다. 폐업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2번 폐업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효과 나오면 되게 좋아요. 효처 1년간 승계니까 15개월 되었을 때는 승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승계제도지 않습니까? 요 위에 건 효과 승계제도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효과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그래서 효처일승 이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재등록 안 하면 모르지만 재등록하면요. 요 폐업 전에 요 영업정지 받은 요것은 요 받은 요 날부터 이걸 처분일이라고 그래요. 자, 1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승계가 된다. 1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1년 동안은 쭉 따라다닌다. 그래서 효처일승 그죠? 요건 효과승계제도고 효과승계제도고 위에 것은 효과승계. 밑에 것은요. 이거 뭐야? 엉뚱한 게 써져 있네. 위반행위 승계예요. 밑에 거. 저지른 짓을 승계한다. 위반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 승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위반행위 한 것을 그대로 들춰내서 행정처분 때릴 수 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두 가지 승계제도예요. 그래서 15개월 됐기 때문에 이때는 승계가 안 됩니다.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폐삼취 때문에 그런 거죠. 3년 6개월이니까 3년 넘어갔죠? 취소 못합니다. 요게 답이네. 4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죠. 폐업기간이 얼마니까? 13개월은 1년 넘어갔죠? 업무정지 못 때려요. 요거잖아. 폐일업을 물어본 거죠. 마지막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기간은 고려하지만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사유도 고려한다고 그랬죠 아까? 네. 정답은 3번이고 44-1번은 밑에 보기 지문 중에 동그라미 3번을 좀 수정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3번 지문을 OXX로 돼 있죠. 3번을. 그 OXX를 어떻게 해요? OXO로 고쳐주시라고 했어요. 자, 답제 돼 있는데 지금 고치신 분들은 안 풀어봤다는 얘기인데. 자, 수정했습니다. 이제 박스에 3개 보겠습니다. 기억번.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이 등록증 대여는 이거 절등치 사유예요. 양도 대여니까. 2달 있다가 폐업을 했고 2개월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폐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등록 취소 당할 그런 짓을 하고 2년간 폐업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다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폐업 기간이 지금 3년 안 넘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3년 안 넘었으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양도 대여는 절등체요, 임등체요. 절등체 들어가니까 등록 취소 뭐예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번호 맞는 겁니다. 리언번 폐업 전 위반행위 때문에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된 개공은 폐업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당했다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간? 어때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게 안 되는 게 폐업 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를 당했다. 등록 취소를 이때 이렇게 당하면 등록 취소에 따라서 결격사유 기간은 원래 3년이지만 아까 문제 풀 때도 나왔었네요. 하지만 결격사유 기간을 진짜 따져줄 때는 뭘 빼주게 돼 있어요? 자발적인 폐업 기간 빼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그죠? 폐업 기간 빼주는 게 빠져 있네요, 지금. 니은번 X. 자, 디귿번. 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거짓 보고가 영업정지 사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2년이 있다가 거짓 보고한 것을 이유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2년 지났어. 거짓 보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2년이 지났어. 흘렀어. 그럼 그 사람한테 2년 흐른 뒤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왜 그래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몇 년 지나야지만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돼요? 3년. 그게 뭐예요? 시효제도예요. 시효제도라고 이게 아니라고. 시효제도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런데 3년이 훌쩍 경과했네.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를 갖다가 못 때려요. 요것이 시효제도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시효제도 관련해서는 암기하실 때 3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이런 뜻에서 업자를 합자로 바꿔서 삼합을 뭐요? 못 먹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자, 여기 폐업기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삼합을 못 먹습니다. 여기는 뭐요? 폐업기한 얘기가 나오면서 폐일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삼합을 못 먹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시효제도. 행정처분 사유 중에서 시효제도는 요 업무정지 사유만 있어요. 시효제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거 동그라미죠. 3년 안 지났기 때문에 때릴 수 있다고요. 정답을 3번으로 하시고. 자, 밑에 보충지문 보십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2년 동안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재등록한 개공한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왜 못하죠? 왜 못하죠? 폐일업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폐업기한 얘기 나왔어요. 폐업기한 얘기가 나오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요, 지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중간에서 1년간 폐업을 했다. 2년간 폐업을 했다. 그래버리면 폐업기간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아예 못 때리는 걸로 돼버려요. 폐일업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맞죠? 등록 취소 사유는 시효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도 3년 지나면 어떻게? 그래도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죠? 유일하게 3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못해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뭐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 나온 질문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최근에 출제 유형이 지금 44번, 44-1번 다 최근 출제 유형이에요. 나오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45번 보시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지부예요, 지부. 경기도지부. 지부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 시도지사한테 신고지. 지부는. 광명시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죠? 광명시장. 광명시청. 등록관청. 네, 이렇게. 등록관청을 시도지사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니은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협회가 총회에서 뭘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 국장한테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보고. 자, 디귿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 들어갈 수 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회계검사하는 거, 그것은 금감원장이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지. 국장이 뭐예요? 부탁을 해야 되지. 국장이 장부 던져주면서 너가 좀 봐라. 그랬을 때 금감원장이 이제 조사 들어가고 검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기를. 리얼번은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의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에요. 공제료 수입액이 뭐예요? 100분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요. 여력 나오면 빵빵 100분의 100 이상이고 그 두 개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미음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뭐요? 승인을 얻으시라. 아닌데. 그쵸. 이거 뭐요? 책임 준비금을 전용할 적에는 국장의 승인입니다. 금감원장의 승인은 없어요. 승인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다 국장이에요, 국장. 다 들렸죠?
정답 5번. 자, 45-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 1번.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은 협회회원이 될 수 없다. 어때요? 협회회원이 될 수 있다죠. 있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협회회원으로 예외적으로 껴주죠. 예? 이분들 연세가 높으시고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2번.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이 맞죠?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3번.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몇 명 이상? 20명. 협회는 20명 숫자가 나와야 돼요. 바꿀 때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둔다. 어때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한 군데 더 틀렸어요. 더 중요한 데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고 정관이에요. 정관. 내부 정관으로 정하는 거니까 알아서들 둘라면 두고 안 둘라면 안 둬라 이런 뜻이에요. 정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법에서 간섭해서 막 규제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관으로 정한다는 건 알아서들 두고 싶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을 정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다 있습니다. 아직 기출문제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것도. 5번. 협회의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의사의 권한이고 지회에 대한 감독은 등록관청의 권한이다. 맞아요 이거? 지부든 지회든 오로지 누가 감독해요? 국장이 다 감독하는 겁니다. X죠? 맞는 건 2번이죠? 45-2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그랬고요. 기억번은 O예요 X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왜 X죠? 왜 X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숫자가 감시하는 기구예요. 숫자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9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요건 어디에 나온 거죠? 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게 정책심의위원회고 뒤에가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죠. 운영위원회 하면 감시가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아야 돼요. 19명 이내.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번. O예요? X예요? 왜요?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하는 거. 그리고 그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두는 거예요. 대신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일 뿐이죠. 협회에다 두긴 두는데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를 뭘로 바꾸셔야 돼? 협회. 그 둔다는 맞아요. 왜 그래요? 운영위원회는 감시하는 데니까 반드시 둬야 됩니다. 안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둔다예요. 여기는. 국토부가 틀린 것이고 협회를 바꾸시면 되고. 디귿번. 소비자원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운영위원 자격이 없어요. 소비 전문가는 현직만 돼. 현직. 리을번. 협회 회장 및 임원인 운영위원 숫자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외부 전문가가 3분의 2는 최소한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은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보선한다. 다 틀렸죠? 자, 보상금 갑니다. 46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상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어때요? 보상금 1인당 50. 맞습니까? 1인당이 아니고 한 건당 50이요. 자, 2번.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해서 무죄 나도 고발하셔야 돼. 무죄 판결 받아도 그 전에 공소 제기된 게 있으니까 보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혐의면 어떻게 돼? 무혐의. 무혐의일 때는 보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고 고발이 들어가서 보상금이 받게 되려면 그것 때문에 검사가요, 죄를 인정해서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선택사항이죠. 맞죠?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을 준다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려면 일단 신고 고발이 들어가고 플러스
요거나 요거 있어야 돼요. 대신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신고 고발. 여기 들어가고 동시에 뭐요? 요거나 요게 내려져야 되죠. 이렇게 되면 보상금을 줘. 그러니까 지급 조건은 사실은 요거죠. 요거.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 가가지고 무죄 났어요. 무죄 나도 무죄 판결 나도 포상금 요때 받았다는 것은 토해내지 않죠. 결국은 그냥 삼키면 되는 거니까 포상금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더니 무혐의 처분을 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하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무혐의는 검사하는 거예요. 무죄는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는 영향이 없어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이제 포상금 못 받고 판사가 무죄 판결 때라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 출제원들이 이거 바꿔서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미 나왔고 사실은. 자, 3번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뒤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거잖아요, 이걸. 발각되기 전에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포상금 달라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돼?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돈 달라고 하면 거기서 수갑 채우면 어떡할 거예요. 되게 무서운 데입니다, 진짜로. 절대 가시면 안 돼. 저는 수사를 받아봐서 알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죠? 이거 틀렸네. 2건 나오면 뒤에가 뭐예요? 최초. 균등 아니고 뭐 기본이죠, 기본. 정답 2번이고요. 46-1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를 신고했을 때 여기 지금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가만히 보면 뭐냐면 양부모죠. 양부모.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그죠? 그 다음에 부자가 뭐예요? 부정등록자. 이 부정등록자를 시험에서는 거짓 등록자라고 되게 많이 내요. 거짓 등록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는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됩니다. 세 사람이 걸려있으니까 자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거짓 등록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 2번 보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 제기돼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한해서 지급한다. 아니 무죄 나도 주잖아요. 또 기소유예 결정이 나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유죄 나야 준다 이런 얘기인데 틀렸죠. 요것도 있으니까 결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요. 3번 포상금 소요 비용에 대해서 국고보조는 100분의 50. 여기는 국고보조하는 제도가 있죠. 100분의 50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50%까지 보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50%까지 보조. 건당 얼마고요? 50만 원. 숫자 50하고 관련돼 있죠? 한 건당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50%까지 보조. 국고보조요. 50%가 뭐예요? 100분의 50이죠. 요거까지가 뭐예요? 이내. 이내가 이하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0%까지 보조. 건당 5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이내로 바꿔야 되고. 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나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주더라. 1개월 이내 지급이죠? 1개월 이내 지급. 그러면 틀리죠. 이건 틀린 거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포상금 수령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균등 배분 방법이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맞아요? 틀려요?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균등 배분 방법이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아니죠? 무조건 합의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몇 번이냐면 1번. 자, 47번 가시겠습니다. 1항 1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해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절등치하고 임등치가 한 문제에 확실히 나오듯이, 그죠? 3학년 3반이냐, 1학년 1반이냐, 이것도 확실히. 3학년 3반은 5명입니다, 5명. 무부, 증, 직상, 투, 이렇게 5명. 무등록 중개업자요. 부정등록자요. 아까 이게 두 사람이 포상금이 걸려있는 양부모 중에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증, 직상, 투. 요 금쟁이 중에서 3종류죠. 요거 3학년 3반짜리고요. 1학년 1반은 많아요.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임시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개공 아닌 자가 뭐 썼다. 그죠? 개공 아닌 자가 또 표시 광고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썼다. 또는 그 유사하게 썼다. 그죠?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쓰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들어갑니다. 1학년 1반짜리 그거. 자, 요건 비밀 누설한 거죠? 요건 임시 중개 시설물로 천막 8호설 친 거고요. 요건 사무실 몇 개? 2개. 요것은요, 사무실 2개인데 개설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자, 요건요, 이중소소. 그 다음에 금쟁이 중에서 조가보수,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한 거,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매며. 이렇게 금쟁이 중에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형사처벌 받는 게 요거 딱 하나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요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뭐요? 1학년 1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47번에서는요 1학년 1반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에 보면 1번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 중에서 미등기 전매를 지금 알선한 거죠? 요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투기 조장행위. 요것이 3학년 3반이죠. 1번이. 2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2번은 어떤 글자 딴 거? 수요 판매할 때 매차입니다. 매. 아파트 분양권이 중개상물에 들어가니까요. 중개상물 매매업이고. 3번은 어떤 거예요? 임시랑 1반이고.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아, 양자가 빠졌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닌 비양. 빼먹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빼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양자가 들어가야 돼. 양도 되어죠? 그러니까 이것도 1학년 1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2개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소니까 뭐예요? 1학년 1반. 정답 1번이죠? 자, 47-1번요. 법정 형량이 같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법정 형량이 같은 걸로요. 보니까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무에 관한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사업자. 어디에 들어가나요? 요거. 사이다, 차. 차별적으로 공개했죠. 누가? 사업자가. 1학년 1반이죠. 니은번은요? 이전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전매를 알선했다. 금지 증서죠. 맞습니까? 아니, 이거. 증서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그죠? 누가 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투자에 두. 그러니까 이게 미등기 전매 알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투기 조장행위죠? 3학년 3반에 이거. 디귿번은요? 그렇지, 협조행위입니다. 협조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가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이렇게 협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1학년 1반이죠? 디귿번 조심하시고. 리얼번은요? B랑 1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의뢰인과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버릴 때 이게 뭐예요? 직접 거래죠. 의뢰인과 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 그러면 형량이 같은 것은 기억, 디귿, 리얼이든지 그죠? 아니면 니은, 미음 둘 중에 하나인데 지문에 있는 건 니은, 미음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장으로 봤습니다. 과태료 사유의 연결 중 옳은 것은 1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공. 확인 설명서를 지금까지 남겨놓은 이유가 다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를 안 준 개공.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500과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격 취소를 받은 공인중개사인데 7일 내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7일 내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백과 이렇게 되죠. 근데 누가 물리죠? 자격증 반납하는 건 누가 물려요?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가 물린다. 등록관청이 틀렸죠?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뭐예요? 등록관청이 물리죠. 반납 안 한 건 전부 다 백과이긴 한데 이때는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로 바꿔야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을 개공이 부정확하게 했다. 여기 지금 칠판이 있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했다는 거 설명 잘못한 거 500과. 근데 누가 물리죠? 개공에 대한 거니까 등록관청이 물린다. 과태료 물릴 때 상대방이 개공이면 99.9%가 다 등록관청이 매겨요. 근데 상대방이 개공인데도 등록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이 과태료 물리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연수교육 안 받은 거. 연수교육을 개공이 안 받으면 500과죠? 연수교육 안 받은 것만큼은 누가 물려? 시도지사.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시라고 사전 통지도 누가 해?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3번에서는 지금 이것을 등록관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도지사를. 4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공. 500과 맞죠? 누가 물려요? 예, 시도지사. 그거 물어봤습니다. 틀렸고요. 5번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 나왔죠? 협회나 사업자 나오면 500과. 다 누가 물려요? 국장이. 정답 5번입니다. 자, 48-1번 갑니다.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00과에 해당하는 거. 기억번호 뭐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한번 암기를 해봐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부표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기억번은 부자네, 부자. 그렇죠? 부식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되는 데서 썼단 말이죠. 그 뭐죠? 백화. 기억번이 부칙개공이잖아요. 요거 부자죠. 부표고 할 때 부자요. 백화 맞아요, 기억번? 니은번은요? 확인설명서에 날이 나는 개공, 날이 나는 개공, 업무정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니은번은. 디귿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설명 안 했을 때 개공이. 요거 뭐지? 손자죠, 손자. 손님들이 발언할 때 이게 손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게 돼 있죠. 설명해주지 않거나 교부 안 하면 그때가 뭐예요? 백과. 이게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 해줬다가는 백과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리얼범. 법령을 위반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사물 중개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개공. 아니, 표시광고 할 때 요 표자가 뭐예요? 표시광고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죠. 성명 이소연을 빼먹고 했다는 얘기죠. 성명 이소연. 아까 표시광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성명 이소연 네 가지 들어가야 될 건데 빼먹었다. 그러면 백과. 그죠? 백과죠. 그 다음 마지막 거.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썼다. 아닌 자가 썼다가 하면 여기 들어갈 게 아니죠, 지금. 1학년 일반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9번. 정답은 5번이고요, 아까. 49번에서요, 문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IRTS라고 나왔죠? 요 사이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딱 시켜놓고 이 사이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죠? 세 번째는 종이로 된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자동 보관되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전자문서는. 네 번째는요. 위변조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직접 대면하니까 사고 예방이다. 사고 예방은 도움이 되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5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9-1번요. 자, 덮으시고 다 했어요, 이제. 이거 하나 보고 수업을 마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 이게 준비예요. 인증서 등록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면 한 건 했을 때 전자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를 생성한다고 그래요. 이때는 확인설명서도 같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같이 생성한다. 생성한다는 말은 쓴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전자서명을 하진 않고 손님인 의뢰인들 보고 계약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 손님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전자서명을 하게 돼요. 둘 다. 그리고 놓고서 최종적으로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도 뭐요? 전자서명해서 계약을 갖다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서명을 개공이 언제 한다고요?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 다 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요. 이렇게 돼서 딱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출력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서명이 되면 거래 신고가 이루어져요. 프로그램상 자동적으로 딱 저장 누르는 순간에 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거래 신고필증을 출력해서 등기 신청할 때 갖다 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요 순서예요. 그 뭘 적으셔. 거기 있는 거 똑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가 지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110 몇 문제 정도 풀어봤을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요걸 갖다가 여러분 반복하시면 7, 8월 달에 그 오후에 했던 문제 있죠? 그걸 다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요게 7, 8월 달에 했을 때보다 그 양이 좀 적죠? 그래서 그 중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여기 옮겨온 거니까 7, 8월 달 복습을 갖다가 이걸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2번, 3번 보시고 다음 주 시험 보실 때까지 이걸 한 제 욕심으로는 한 2번 정도 보시고 시험 보시라.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평균은 90점일 거예요. 기대합니다. 공법만 너무 하지 말고. 자, 오늘 수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3시부터 수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3시부터.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다음 주 조금 넘기고 해서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3시부터 한 5시 반 이 정도까지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